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도 후다닥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지나갔고요. 오늘 한올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9% 정도 빠졌고요. 지금 그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고, 한올이 왜 빠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 빠졌다는 건 사실 좀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투심이 많이 악화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첫 화면은 바토클리맙 TED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이제 2025년 12월 3일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게 컴플리트로 바뀌었죠. 그죠? 예, 완료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임상 3상이 큰 무리 없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11월 18일에 스터디 컴플리션이 됐고요. 연구 완료가 됐고 11월 18일 연구 완료가 됐고 지금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고 있겠죠. 그리고 환자는 114명이 등록이 돼서 임상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에 걸 보면 지금 다음 두 번째 TED 3상은 지금 26년 8월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1일 데이터 발표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에서 로이반트에서 데이터 발표는 내년 저 두 번째 3상 8월 달에 끝날 때쯤 해서 같이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11일에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효성 데이터 정도는 유효성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아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DS투자증권 레포트에서 나왔듯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태페자보다 유효성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효성을 만족시킬 거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고, 그래서 5만원 이상까지 올라온 것도 TED 상업화의 단계가 접어들지 않겠냐라는 가능성, 기대감에 대해서 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빠지긴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ABL 바이오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내주셨는데 과거에도 보내주셨던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쿨다니님께서는 인베스터데이 때 M&A 최종 결론은 공개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죠.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M&A라는 찌라시가 돈 것도 있어서 기대를 해볼 만도 하지만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너무 한쪽만 생각만 기대서 예를 들어서 나는 M&A 할 거라고 봐 라고 하고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이시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판단을 하시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황땡탕님께서는 CEO가 12월 11일에 그레이브스병의 상업적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핵심이죠. 그죠? 그레이브스병 상업적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TED도 이야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CEO가 저런 얘기도 했다는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님께서 TED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TED 상업화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성 입증은 됐는데 상업화를 안 한다 그러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약효의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는 건 그 약의 능력이 입증이 됐다는 거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ED에서 유효성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 그 팩트가 중요한 거지, 상업화를 안 했다에만 너무 몰두하면 그 다음 투자를 못 합니다. 예. 너무 TED에만 상업화에 대한 것만 몰두를 하면, 예를 들어서 TED 관련해서 유효성 입증을 했다. 근데 상업화 안 하겠다 하는 거는 결국 그 약물이 TED 환자들에게 잘 들었고 유효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환자까지 다 투여가 완료가 됐으니까 부작용 이슈 면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게 모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상업화를 안 한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한올을 그럼 팔아야 되냐? 글쎄요. 그 뒤에 나올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미 입증이 된 TED 질환으로 입증이 된 약물인데
G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될 텐데, 만약에 상업화 안 했다 해서 빠지면 저는 조금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충분한 기회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더 부작용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뭐 펜형으로 자동주사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환자 편의성 면에서도 높고 IgG 감소율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TED에서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 바토클리마브로 입증이 됐다? 그러면 상업화 안 하더라도 뒤에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있다. 그러면 그레이브스병 충분히 더 가능성 있게 본다. 효과가 확실할 수 있다. 거의 효과의 확정적 선언이다 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TED의 유효성 검증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상업화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상업화가 안 됐다 그래서 바토클리마브이 상업화가 안 됐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주식을 팔아야 되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토클리마브 하나만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바토클리마브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근데 아이메로 프로바트까지 있는데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고 바토클리마브보다 훨씬 안정적인 약물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훨씬 더 좋은 약물이 나올 것을 이미 예고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TED 임상 성공은.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님에 대한 제 답변은, 당장의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상당한 기회라고 본다. 그때는 당연한 기회겠죠. 뒤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주주 Q8K님께서 또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주 Q8K님도 가끔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립니다. 덕골님 저 블로그도 하시는군요. 근데 한가하실 때 구경 오세요. 블로그면 굿나잇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에 무슨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800만원 나오는 거는 닉네임도 메모리 800만원이시고 800만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슨 초심 같은 금액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큰 돈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본업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지만 본업을 하면 이렇게 보내주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큰 돈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ABL바이오님, 주주Q8K님 덕분에 제가 유튜브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보내주신 슈퍼땡스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메모리 800만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큰 돈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 인생에 추가 시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더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의 투자가 끝까지 종료가 될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해보자라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올바이오 파마가 빠진 이유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9%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9%. 오늘 마이너스 9% 하락. 자, 왜 그럴까? 일단 무조건 빠질 수가 없죠. 알테오젠 특허 이슈. 지금 뭐 얘기 도는 거는 전혀 관련 없다. 뭐 독일에서 하는 예방적인 특허 정책이다. 그리고 독일은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면 거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습성이 있다. 라는 것까지 풀리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에서도 신속하게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내일은 좀 차분해질 것 같긴 합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거다라는 불확실성이 많이 낄 거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은 좀 차분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다시 재차 그 가격대로 반등을 할 거냐? 그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자체만의 특허 이슈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다시 올라가기에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게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한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올의 본연의 이슈를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 한올은 왜 같이 급락을 했을까요? 일단은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주가가 형성된 계기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5만원 중반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기대감이 훨씬 많은 작용을 했죠. TED 상업화다, 뭐 아이메로 프로바트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형성된 상황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꺾이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마이너스 9%가 빠졌다는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대체 한올의 이슈는 없었는데 왜 시장에선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오른 종목도 있고요. 별로 덜 빠진 종목도 있고, 퓨처캠 같은 경우도 6%, 인벤티지랩도 10%, 이렇게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퓨처캠이다, 인벤티지랩이다, 이렇게 에이벨바이오도 5% 빠졌고, 삼성 에피솔딩스도 마이너스 7%, 이렇게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알테오젠의 이슈 하나라고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꺾인 것도 아닌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다들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사람들이 언제 팔아야 하지? 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즌에 한올이 56,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한올을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하지? 라는 거를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5만원으로 내려온 지금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단타거나 아니면 최근에 모멘텀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하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알테오젠 특허 이슈가 빵 터져졌고요. 부정적인 이슈가 빵 터져졌고, 그래서 그 한올바이오파마를 갖고 있던 주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어온 주주들은 아이고 지금 빠지네,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하고 던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던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좀 많이 급락이 나왔고요. 근데 이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를 바닥에서 기대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다시 바닥에서 매수 세력이 있으려면 그 기대감이 살아 움직이고 아니면 뭔가 반영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빠져 있으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반등의 여지가 보일 텐데, 지금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대라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서 밑에서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매수세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의 폭이 더 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5만원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까지 뚫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트를 보든 뭐를 보든 아직은 사야 될 때는 아니다. 지금 기업 가치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면서 좀 매수할 정도의 저평가 매력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빠져 있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 자체가 적었고, 매도세는 이제 팔 때구나 하면서 매도세가 좀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락은 사실 이게 수급적인 이슈거든요. 지금 어제의 한올바이오파마와 오늘의 한올바이오파마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시죠. 물론 12월 11일에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 로이반트 CEO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날의 한올바이오파마와 그 다음날의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승의 이유가 펀더멘털이라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제와 오늘의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주가만 많이 빠졌다. 이 말은 사람들의 시세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팔아야 되지라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틈에 알테오젠의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올바이오파마 본연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알테오젠 특허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 출현, 이게 지금 원인이고 하락의 이유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주가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가는 생각보다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시 4만원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무슨 이유가 됐든 4만원대 분명히 올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수 없으면 3만원대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바이오가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의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금리 인상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약, 뭐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든 3만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요. 4만원대에서 놀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정확히는 제가 뭐 예측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천천히 갑니다. 주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가지 않아요. 예, 기대감 반영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저희 생각대로 쉽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오늘 이런 출렁이는 주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 됐다, 차라리. 거품도 좀 빠지고, 예, 너무 계속 오르면 주가가 거품이 껴요. 그래서 나중에 멀리 갈 주식들은 거품도 좀 빠지고, 예, 5만원대, 6만원대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은 나중에 더 큰 급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적인 이슈만으로 거품도 좀 빠지고, 예, 그런 기대감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내년에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하늘바이오파마는. 내년에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빠질 때 더 무서워요. 예, 그때는 빠질 때 심각하게 막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높은 산까지 올라갔을 때 골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만하게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떨어지거든요. 예, 조정도 하고 뭐 반등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일지, 하늘바이오파마가 대세 하락이 언제 올지는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왜냐면 내년부터 데이터 나올 발표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세 하락이라는 건, 바이오주의 대세 하락이라는 건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 특성상 돈을 만약에 벌기 시작하면 그 돈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사오든지 연구개발을 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계속 개발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파킨슨병도 지금 나왔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있고, 지금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 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이중항체 개발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뭐 항체 개발 기업들이랑 이제 여러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항체들을 개발을 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늘바이오 파마처럼 이런 기업들이 정상인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의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건 수급적인 이유, 정책적인 이유,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바람의 파도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을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바이오주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피해 간다는 거는 연준의 정책을 맞춰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포기했고요. 거시경제 맞추는 건 포기했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바람은 맞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세 하락은 그 기업 가치 본연의 가치가 대세 하락한다, 이 얘기는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업계에서 대세 하락이 나온다는 건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멈췄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늘바이오파마의 대세 하락은 언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게, 내년부터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엔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28년, 9년부터는 로열티가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TED 상업화 바토클리마 판다면 2017년부터 로열티가 찍히게 되겠죠. 2028년, 9년 계속 로열티가 찍히는 와중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로열티도 또 찍힐 거고요. 그래서 계속 로열티가 찍히면 하늘바이오파마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로열티 받은 돈으로 연구개발을 하든 뭐 다른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하든 해서 파이프라인을 또 늘리게 될 건데, 과연 하늘바이오파마의 대세 하락은 기업 가치 본연만 따지면 언제 올까라는 걸 상상해보면 상상이 잘 안 가긴 해요. 뭐 언젠가는 올 수도 있죠. 뭐 CEO가 바뀌어서 뭐 경영 철학이 바뀐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든지 막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오 업계라는 게 딱히 그런 반도체처럼 업황이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바이오파마가 만약에 대세 하락이 온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물론 유튜버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오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하락은 저는 상당히 좋은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고
계속 우상향해서 신고가 뚫고 가는 것도 좋은 회사지만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신고가 뚫고 하다 보면 나중에 기대감이 딱 꺾이거나 재료가 다 노출돼서 뉴스에 팔아라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땅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 좋은 회사인데도 그 순간적인 고리 깊은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때 가봐야 알겠죠. 기대감이 너무 높은 상황이면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게 저의 또 철학 중에 하나긴 해요. 너무 기대감이 높다면, 그러니까 본연의 가치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두세 배 높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핏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고가를 뚫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위에서 또 팔아주고 해야 밑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단기 또 어느 정도 그 바닥이 유지가 되고, 그럼 또 반등의 이유가 있다면 반등을 또 하는 게 주가잖아요. 그죠? 한올바이오파마의 모멘텀은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주가는 이미 조금 달리고는 있지만 오늘의 하락은 상당히 반가운 하락이다. 내년 상승을 더 멀리 천천히 더 멀리 가기 위한 단기적인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정이 그럼 상대적으로 얼마나 깊을 거냐, 사실 수급적인 이유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람의 심리기 때문에 뭐 5만 원이 깨지면 4만 9천 원, 8천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얼마나 내려갈 거냐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심리가 어느 정도 경고해 줘야죠. 근데 이게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기도 좀 힘든 게 12월 11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최근 모멘텀에 좀 실릴 게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업계가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준으로 많은 기대감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아마 중론일 것 같아요. 그리고 4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져 준다면 오히려 인베스터 데이 때 별 얘기가 안 나와도 그냥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 가격대다. 오히려 인베스터 데이 때 별 얘기가 안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하고 다시 재차 내년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TED 상업화나 아니면 TED 유효성 데이터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또 오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뭐 4만원 중반이 됐든 뭐 4만원 초반이 됐든 3만원 후반까지 내려오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부터 본 게임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 준다면 당연히 주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있는 주주로서 당연한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저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로 인한 하락이면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다른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팔고 싶다, 너무 올라갔다, 수익이 너무 높다. 내가 지금 어떤 분 어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 뭐 90% 드시고 나오셨다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을 듣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분처럼 100% 먹었다, 많이 먹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만 올라간 주가여서 사람들이 다 팔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바지가랑이 잡고 팔지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너구리가 팔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오늘 파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알테오젠의 하락이고 내 수익이 쪼그라드는 게 보이고 80%에서 70%가 되고 90%에서 80%가 되고 하면서 내 수익이 점점 쪼그라들고, 그리고 오늘 하락세가 꽤 무서웠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고, 한올은 조금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는데 그렇게 뭐 엄청난 거래량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아무튼 오늘 파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수익이면 축하드리고요. 이 세상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자체적으로 투자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회사, CEO들,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나 거버넌스죠. 요즘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거버넌스나 아니면 이사회, 경영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같이 산업의 구조나 아니면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 잘 공부해 보셔서 투자하면 한올바이오파마만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천 가지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난 돈으로 다시 한올바이오파마를, 만약에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다 본인이 매력적이다 하면 또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뭐 다른 회사도 많다. 그러니까
꼭 이거 팔았다고 아쉬워만 하시고 다시 들어올 생각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예. 열심히 다른 공부 하셔도 되고 하니까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 근데 그분 잘 빠져나오시긴 할 것 같아요. 고점에서는 잘 파셨죠. 뭐 물론 내년에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5만원 초반을 달리고 있는데 너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도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의 조정은 언제나 반갑다. 예, 더 멀리 가기 위한 한 번의 그 발판을 마련한 거다. 용수철도 스프링도 이렇게 쪼그리면 쪼그릴수록 더 높게 더 멀리 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많이 팔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본인만의 루트가 있는 거고 본인만의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 매매 물량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고점에서 계속 지금 팔아대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 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예. 이거는 100%예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기업의 주가가 본인들이 막 열심히 팔아서 떨어져 있는데 다시 안 사고 100이겠습니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2.9%인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이럴 때 좀 줍줍을 한다면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더 떨어질 날이 오겠죠. 더 떨어질 날이 오면 이럴 때 줍줍을 좀 하는 게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조정이 얼마나 깊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현금이 없어서 뭐 살 수도 없지만 현금이 있었다면 오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면 뭐 얼마든지 저는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2027년 8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너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총액 3조 원. 3조 원도 안 된 지금 이 상황. 그리고 과거에는 1조 5천억 2조 원이었어요. 2조 원 되면 많이 올랐다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3만원 후반대. 3만원 후반대면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조 원이 됐지만 3조 원도 너무 쌉니다. 2027년, 8년, 9년까지 본다면 3조 원도 너무 싸고요. 3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적금도 3년 넣으시잖아요. 그죠? 이율 몇 프로죠? 요즘 적금 3년이? 뭐, 한 5, 6% 되나요? 3년 적금도 넣으시는데, 한올바이오파마 3년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네, 너무 심리적으로 본인의 심리가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3년 충분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주식으로 봤을 땐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식의 본질은 저는 노후 대비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의 본질이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본질이고 내 용돈 마련이 본질이어버리면 상당히 단기적인 투자 항목으로 하면 할수록 본인의 수익 날 확률은 그에 반비례해서 엄청 떨어집니다. 예.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덜 나고요. 장기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수익 날 확률이 확 올라가요. 만약에 1년 투자할 거랑 3년 투자할 거랑 5년 투자할 거랑 수익 날 확률을 비교하면 5년이 훨씬 높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본인 마음 편하고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식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적금도 3년 넣잖아요. 그죠? 적금도 3년 넣는데 주식 3년 투자 못 하겠습니까? 이익률로 따지면 적금보다는 훨씬 높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3년 뒤면 2028년, 이제 2026년이니까 2029년 정도가 될 텐데 3년 뒤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과연 얼마가 가 있을지 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조정이 과연 3년 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5만 원일 때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무섭다고 팔고 나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2029년에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9년에 한올바이오파마를 열심히 모아서 한 주, 두 주, 10주, 20주씩 모아서 한 1000주를 모았다 쳐볼게요. 2029년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저와 2029년에 주식을 포기하고 있을 나 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2025년 12월 지금의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일지. 지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아껴서 열심히 모으신 분은 2029년에 내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만약에 잘 간다면 2029년에 내가 2025년에 열심히 살았던 나를 엄청 칭찬하고 있겠죠. 맞아. 그때 나 열심히 살았어. 지금 이래서 돈이 많이 불었네. 잘 잘했다. 라고 볼 거고, 만약에 오늘 장에 다 팔아버리신 분들 2029년에 내가 그때 한올바이오파마의 가격을 보고 2025년에 판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차하게 동떨어져서 한번 봐보세요. 우주에서 나를 보듯이,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내 자신을 보듯이 한번 쭉 동떨어져서 봐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쯤 되면 지나온 3년 아유 별거 아니었네 할 거예요. 과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나온 3년 별거 아니시잖아요. 예, 그때 열심히 모았으면 지금 또 돈이 더 커졌을 거잖아요. 똑같은 3년 또 지나갑니다. 예, 그런 세월이 또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의 단기 급등락에 너무 휘둘려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한우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로 인한 급등락이 아닌 이상은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으로 인한 이런 하락은 수백 번, 수천 번 맞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니까 습관으로 들이시고 괜히 이런저런 이유로 휘둘리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다른 종목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으로 인한 하락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럴 때일수록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펀더멘털만. 한우바이오파마가 무슨 변화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제보다 오늘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3천억 원 가까이 빠졌으려나요? 3천억 원 가까이 빠졌겠네요. 아무튼 어제와 오늘의 한울바이오파마가 변화가 없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빠졌다. 이거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좀 기회가 보이고요. 그리고 2029년에 내가 과연 2025년의 현재 나를 칭찬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 생각해보면 충분한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다들 이유는 대충 수급으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다들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들 몇 마디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잘 또 고점에서 팔고 나가신 분 수익은 축하드리지만 또 한울바이오파마 기업 본연의 가치를 믿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적인 급락은 조금 사람이 지치게 만들긴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전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도와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나름 조금이나마 심리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뽑히지 않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무럭무럭 자라서 가지도 많이 치고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또 떨어지더라도 한울이 45,000원, 43,000원, 4만원, 49,000원까지 가더라도 한울바이오파마의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문제가 없다면 전혀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은 없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오히려 줍줍에 기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다행이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12월 11일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가 지금 1920명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요. 2000명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비구독자분들 많거든요. 도와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올해 목표, 소정의 목표 2000명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뿌듯함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슈퍼땡스 주주 Q8K님, ABL바이오님, 메모리 800만원님 언제든지 이렇게 항상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이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기회 될 때마다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시 진짜 너 밤늦게 고생 많다. 본업하느라 지금 눈 와서 저도 본업이 좀 일찍 끝나서 그렇지 날씨가 좀 빙판길이고 그래서 본업이 좀 일찍 끝나서 그렇지 본업하랴 방송 찍으랴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수급이라도 좀 주실 분이 계시다면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다면 넙죽넙죽 감사히 잘 받고 한울바이오파마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이 투자 철학에 대한 전파 이런 것들 유튜버 초심을 잃지 않은 유튜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